여러분 안녕하세요. 별별 이야기 손승현입니다. 지난주 우주 관련 뉴스에 우주 최대 폭발이라는 기사가 네티즌의 관심을 끌었는데요. 과연 우주 최대 폭발은 무엇일까요? 오늘도 우리들의 궁금증을 해결해 주시는 이태원 교수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우주 최대 폭발. 상당히 그 제목만 봐도 굉장한데요. 네. 우리 이제 가까운 곳에서는 이제 그 화산 폭발이 있겠죠. 네. 지구의 화산 폭발도 있겠고, 가까운 곳, 이 화성에 있는 올림푸스 화산, 네. 높이가 27km, 그 주변이 한 480km 되니까 엄청난 네, 화산이죠. 어마어마하네요. 뭐 금성에도 뭐 엄청나게 많은 화산이 있고, 하지만 이런 이 태양계의 행성들의 화산은 별에 비하면 굉장히 작은 거죠. 네. 태양 폭발 들어보셨죠? 네. 태양의 흑점 폭발이라든가 이 태양의 폭발이 일어나면 불꽃의 높이가 뭐 수십만 킬로미터 이상 뻗어가니까 네. 이 행성은 커봤자 몇만 킬로미터 정도인데 태양 폭발이 훨씬 더 큰데요. 이 태양 폭발, 이 별에 있는 이 흑점 폭발보다 훨씬 더 큰 폭발이 바로 블랙홀 폭발이라고 하는 건데요. 정확히 이야기하면 블랙홀 자체가 폭발하는 것이 아니라 네. 블랙홀로 빨려 들어가는 물질들이 양축으로 튕겨져 나가는 거예요. 네. 제트라고 하는 거거든요. 25광년 떨어져 있는 은하 중심에 있는 이 블랙홀에서 분출된 제트는 수십만 광년 이상 뻗어나간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활동이 1억 년 이상 지속되고 있고요. 네. 그러니까 보통 별이라고 해봤자 뭐 별에서 몇십만 킬로 정도의 불꽃인데 네. 블랙홀에서 뻗어나가는 제트가 1억 년 이상, 수십만 광년 이상 뻗어나간다니까 엄청나죠. 네. 그러니까 점점 더 커집니다. 물론 우리는 본 적 없지만 더 큰 폭발도 있었죠. 빅뱅 들어보셨죠? 네. 우주 태초에 만들어졌던 폭발. 그래서 굉장히 우주가 많은 폭발이 있습니다. 작은 폭발에서부터 큰 폭발까지 있는데 현재 그 이 블랙홀 이 주변에서 일어나는 그 제트 분출 그리고 블랙홀 폭발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그것이 현재로서는 가장 큰 폭발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광활한 우주에서 되게 평화롭게만 보이는데 이렇게 폭발이나 분출 같은 것을 끊임없이 이어진다는 게 정말 신기한 것 같습니다. 그럼 지난 한 주에는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별별로 시작하겠습니다. 미국의 한 벤처기업이 기구에 캡슐을 매달아 성층권을 여행하는 상품을 선보이겠다고 밝혔습니다. 상품을 개발 중인 이 업체는 첫 여행을 내후년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 기구는 지상 30km까지 올라가 2시간 동안 우주를 여행합니다. 탑승객들은 특수 제작한 캡슐 안에 머물기 때문에 우주복이나 산소 마스크 없이 지구와 우주의 모습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미국의 한 우주 여행 업체가 새로운 우주 여행 방법을 공개했습니다. 그건 바로 기구를 이용한 방법인데요. 교수님,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네, 뭐 이걸 정확히 우주 여행이라고 해야 될지는 좀 의심스럽긴 합니다. 네. 그러니까 비행선에다가 이제 비행선에 기구를 매달아 가지고 이제 올리는 거거든요. 네. 지상 한 30km 정도 올라갑니다. 네. 그러니까 아직 우주 공간 아니죠. 네. 보통 우주라고 하는 건 100km 이상을 이야기하는데 30km 정도 올라가더라도 상당히 그 푸른 지구를 볼 수는 있어요. 네. 그래서 8명 정도가 탄 비행선을 기구에 매달아서 올라가 가지고 한 대여섯 시간 정도 우주에서 지구를 감상합니다. 그리고서 이제 이 기구는 떨어뜨려 버리고 네. 낙하산을 타고서 비행선이 내리는 거거든요. 이렇게 해서 이제 우주라기보다는 지구를 좀 감상하는 거죠. 이렇게 네. 보통 항공기가 날아가는 고도가 10km 정도니까 항공기 고도보다는 한 2배, 3배 정도 높이 올라가는 거거든요. 네. 근데 이제 7,900만 원 정도. 네. 우리나라 돈으로 그 정도 비용이 소요된다는데 모르겠습니다. 아직 이것은 이제 여러 가지 허가 절차도 많이 있고 하는데 분명하게 로켓에 비해서 굉장히 안전할 것 같긴 해요. 네. 하지만 30km 올라갔다고 와가지고 우주 갔다 왔다라고 이야기하기에는 조금 문제가 있지 않은가. 그 전투기 같은 경우에는 30km까지 올라가는 경우도 있다라고 합니다. 네. 예, 그래서 물론 이제 미국의 민간 회사인 그 버지 갤럭틱에서 만든 스페이스쉽 2가 올 12월부터 이제 드디어 상업 우주 비행을 시작하거든요. 이건 20만 불, 우리나라 돈으로 2억이 넘는 금액인데요. 네. 현재 이제 한 430명 정도가 이제 예약을 해가지고 올해부터 이제 12월부터 이제 비행을 하는데 이분들은 100km 이상 올라갔다 오는 거예요. 네. 물론 몇 분 안 됩니다. 잠깐 올라갔다 오는 거지만 잠깐이라도 무중력을 체험하고 오는 건데 이분들이 이제 올해 말부터 이제 여행을 하게 되고 뭐 비행선을 이용한 것도 이제 하게 되고 아무튼 우주가 점점 가까워진다는 것만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네, 우주 공간으로 가서 이제 무중력 상태를 경험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안전한 방법으로 지구를 구경할 수 있는 그런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별별 뉴스에서 다음 시간에 전해드릴 새로운 소식도 기대해 주세요. 활활 타오르는 태양.
그리고 태양에서 뿜어지는 거대한 불기둥. 참 화려하고 멋진 모습이죠. 그런데 어떻게 보면 굉장히 무섭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이 영상이 처음 공개됐을 때 붙은 이름이 불의 협곡이라고 하는데요. 정말 활활 타오르며 살아 움직이는 영상 속 태양에게 딱 맞는 이름 같죠? 와, 정말 불의 협곡이란 이름이 붙을 만한 영상이었습니다. 32만 킬로미터에 달하는 거대한 자기장 필라멘트가 분출하는 모습이 참 놀라운데요. 교수님, 정말 다시 한번 우주의 장엄함을 느끼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폭발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네. 예, 이 SDO라고 하는 솔라 다이내믹 옵저버터리 태양 관측 위성이 이제 촬영한 사진이 이 동영상인데요. 네. 색깔별로 파장이 틀려요. 한 5,000도 정도의 온도에서 촬영한 붉은색 영상부터 네. 한 5만 도 이상인 노란색 영상, 그다음에 이제 갈색 영상은 100만 도 이상의 온도에서 찍은 거거든요. 네. 상당히 보기에는 굉장히 아름다워 보이지만 온도가 엄청납니다. 네, 그리고 그렇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저 불꽃이 이게 30만 킬로미터면 지구와 거의 달 사이 거리 가까이 되는 거거든요. 네. 엄청난 불꽃이 튀고 있는 그런 동적인 그런 태양의 모습입니다. 이 모습은 참 이쁘긴 하지만, 그래서 이런 태양 폭발에 의해서 많은 물질들이 지구 날아오고 그 물질들이 지구의 자기장과 부딪히면서 오로라도 만들고 또한 지구 자기장에 그런도 오기도 합니다. 올해가 태양 활동의 극대기인데 사실은 올 상반기까지는 조금 약했거든요. 근데 이제 하반기 들어오면서 갑자기 태양 폭발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태양 경보도 울리고 있고, 네. 그래서 보통 M 등급, X등급 폭발이면 굉장히 큰 폭발이라고 하는데 이 10월 말 되면서 이런 폭발들이 많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과학자들이 예상했던 것처럼 올해 태양 활동의 극대기는 더블 피크가 아니겠느냐. 그래서 2012년부터 피크 갔다가 잠시 줄어들었다가 올 하반기부터 다시 활동이 활발해지는 더블 피크라고 예상하는 학자들이 많았는데 네. 지금 요새 태양 폭발이 많아지는 거 보니까 그런 것도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화면상으로 굉장히 아름답지만 네.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네. 네. 네, 그래도 이 태양의 모습을, 이 태양의 생생한 모습을 영상으로 확인할 수 있다는 게 정말 놀라운 것 같습니다. 와우 천문 영상 다음 시간에는 어떤 신기한 영상이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을지 기대하세요. 재미있는 생활 천문학 문제. 행성 중 금성이 가장 밝게 보이는 것은 두터운 네모 때문이다. 정답은 대기. 저녁 하늘에서 반짝반짝 빛나고 있는 별보다 밝은 물체. 바로 금성입니다. 그리고 밝은 금성을 우리는 샛별이라는 이름으로 많이 불렀는데요. 금성이 이렇게 밝은 건 두터운 대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럼 금성의 대기와 밝기의 관계 함께 알아볼까요? 이럴 때 우리가 힘차게 불러보는 이 말. 이태영 교수님, 궁금해요. 요즘 저녁 하늘에서 밝게 빛나는 금성의 예쁜 모습 볼 수 있는데요. 이렇게 밝은 이유가 대기 때문인 거네요. 그렇죠. 이제 달 같은 경우에는 대기가 없다 보니까 이 빛 반사가 많이 안 일어납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바닥에 얼굴을 볼 때 바닥에 아무것도 없으면 얼굴이 안 비치잖아요. 네. 근데 바닥에다 물을 뿌려놓고 보면 좀 잘 비치죠. 네. 그것처럼 달 같은 경우는 대기도 없고 물도 없다 보니까 햇빛이 한 7% 정도밖에 반사를 안 합니다. 네. 지구 같은 경우는 이 대기가 있긴 있지만 아주 많지는 않죠. 네. 물론 물도 있고 하기 때문에 지구의 태양빛 빛반사율은 한 30%에서 40% 사이예요. 네. 30, 40% 정도 되는데 이 금성은 대기가 워낙 짙습니다. 우리가 보통 일기압, 이 공기의 이 기압을 일기압이라고 하죠. 네. 이 금성 같은 경우는 90기압이에요. 지구보다 대기가 훨씬 더 많다는 거죠. 그만큼 공기가 내려누르는 무게가 엄청나게 셉니다. 네. 그래서 이 금성은 표면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짙은 대기로 둘러싸여져 있어요. 네. 그 대기의 대부분은 이산화탄소인데요. 네. 이런 두꺼운 대기가 햇빛의 70%를 반사시킵니다. 70%니까 거의 거울이죠. 네. 우리 옛날에 썼던 청동 거울 비슷한 정도 느낌은 날 거예요. 네. 그래서 70% 가까운 그런 빛의 반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어느 행성보다도 금성은 밝게 보입니다. 그래서 네. 금성의 밝기는 가장 밝을 때가 마이너스 4등급 이상으로 우리가 1등성이라고 하는 별보다도 100배 이상도 밝거든요. 네. 그래서 금성이 밝은 이유, 밝게 보이는 이유는 거리 때문이 아니라 금성의 두꺼운 대기 때문이다. 네. 금성의 두꺼운 대기의 대부분은 이산화탄소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햇빛의 70% 정도를 반사시킨다. 그런 얘기입니다. 네, 이제 금성이 되게 밝아서 밤하늘에서 되게 잘 보이잖아요. 그래서 왜 이렇게 잘 보일까 했더니 그 금성이 이제 빛을 반사하는 반사율이 높기 때문에 네. 이제 밝게 보이는 것이라고 합니다. 이태영의 생활천문학 다음 시간에는 어떤 재미난 주제로 여러분의 호기심을 채워줄지 기대하세요. 한 주 동안 하늘에서는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요? 반짝반짝 천문 현상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교수님, 전해해 주실 하늘 소식 오늘 어떤 건가요? 네, 그 11월 3일 날 하이브리드 일식이라는 것이 일어납니다. 네. 하이브리드. 요즘 뭐 하이브리드 차량 얘기 들어봤지만 하이브리드 일식 얘기는 못 들어봤죠. 네, 처음 듣는데요. 네, 그 우리나라에서 볼 수 없지만 지구상에서 관측 가능한 건데요. 네. 일식이라고 하면 보통 해가 다 가리는 것을 개기 일식이라고 하고 네. 일부만 가리는 것을 부분 일식. 그다음에 해 속에 달이 똑 들어가서 반지처럼 보이는 걸 금환 일식이라고 하죠. 네. 이 세 가지를 다 볼 수 있는 게 하이브리드 일식이에요. 네. 그러니까 지구와 태양의 거리가 적당하기 때문에 처음에는 이 달이 이 태양 속으로 쏙 들어가 가지고 네. 이 금환 일식이 되다가 다시 완전히 가려지는 개기일식으로 갑니다. 네. 그래서 이 대서양과 아프리카 일원에서 11월 3일 날 일어나거든요. 네. 근데 보기가 상당히 힘들겠죠. 네. 이 아프리카 중부 쪽에 이 밀림 속으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볼 수는 없겠지만 11월 3일 날 전 세계에서 보기 드문 그런 하이브리드 일식이 일어나는데 아마 외신들에서 많이 나올 거예요. 11월 3일 날 방송을 보시면 이 개기 일식과 금환 일식 같이 볼 수 있는 네. 하이브리드 일식이 일어난다. 우리는 가지지 못하지만 이 영상으로는 충분히 네, 볼 수 볼 수 있을 거고요. 있겠네요. 근데 이제 이런 일식은 정말 한번 꼭 봐야 되는 건데요. 가까운 이제 미래에 보면 이제 2016년 5월에 인도네시아 쪽, 2017년 8월에 미국 쪽에서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일식 꼭 한번 보시고 싶으신 분들 2016년 5월에 인도네시아 쪽 아니면 2017년 여름에 방학 때니까요. 네. 미국 여행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라고 정말 아름답고 장엄한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하이브리드 일식 그렇게 저도 하이브리드 일식은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아무튼 11월 3일 꼭 한번 이 방송을 통해서라도 이 하이브리드 일식 보고 싶고요. 그리고 이제 11월 7일이면 이제 드디어 겨울이 시작되는 입동이죠. 네, 시간 참 빨라요. 24절기가 음력일까요, 양력일까요? 양력이요. 네, 제가 몇 번 말씀드렸었는데요. 네. 24절기는 이제 태양이 하늘을 돌면서 그 15도씩 각도를 나눈 거예요. 그래서 360도를 갖다가 15도씩 나눠가지고 24절기를 만든 겁니다. 네. 그중에 이제 입동이라고 하는 것은 춘분서부터 이 태양이 225도 그 정도 지나간 절기거든요. 그래서 네. 입동이 되면서 드디어 이제 천문학적으로는 겨울이 오는 건데 입동이 왔다고 바로 이렇게 추워지진 않죠. 지열이 남아있기 때문에 네. 실제로는 입동이 지나고 나서 한두 달 정도가 가장 추운 그래서 이제 소환 대한 오고 막 그러죠. 동지 지나면서 아무튼 24절기 이제 입동 천문학적으로 겨울의 시작을 알리는 건데 네. 24절기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양력입니다. 네. 예, 그래서 이제는 그 겨울이 왔습니다. 그래서 별을 보시더라도 해가 일찍 져요. 입동이 지나고 나면 해가 뭐 이제 5시 반 정도면 집니다. 밤이 길어지고 있지만 추워지기 때문에 별을 보실 때 꼭 두꺼운 방한복 챙기셔가지고 별 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입동쯤에 볼 수 있는 그런 별 같은 게 있을까요? 네, 입동은 역시 겨울철이죠. 네. 겨울철의 별자리. 겨울철의 별자리는 다른 계절에 비해서 화려합니다. 네. 1등성들이 많아요. 그래서 하늘 보면 와 정말 추워지니까 별들도 더 밝아졌다 네. 이런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겨울의 별들은 다른 계절에 비해서 밝은 별들이 많기 때문에 네. 더 밝게 보입니다. 오리온 자리, 황수 자리 뭐 해가지고 우리가 볼 수 있는 1등성들의 절반이 겨울에 모여 있어요. 네. 그래서 가장 화려한 별들의 잔치가 겨울 하늘에 시작이 되고 그것이 이제 입동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입동 추워지긴 하지만 별들은 축제를 시작하는 그런 준비를 하는 단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날은 추워지지만 이제 1등석 별을 볼 수 있다고 하니까요. 이제 별을 관측하는 사람들에게는 즐거운 일이 아닐 수가 없네요. 오늘 전해드린 천문 현상 여러분도 꼭 한번 찾아보시고요. 다음 시간도 기대하세요. 별별 이야기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즐거운 시간이셨나요? 다음 주에도 더 재밌고 알찬 소식으로 여러분 찾아뵐 테니까요. 다음 시간에도 채널 고정하세요.